왔습니다. 강원 지역 시장 군수 선거에만 1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 중 40% 정도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홍천 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승영,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 나란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원에선 한금석 민주당 후보가 음주 측정 거부로, 김동일 국민의힘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양구 김황규 민주당 후보와 평창 심재국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횡성 김명기 무소속 후보는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양양 김호열 국민의힘 후보는 음주운전과 사문서 변조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인제 한상철 무소속 후보는 도박과 사기, 음주운전 등 4건, 철원 고기영 무소속 후보는 사기로 징역형, 2번의 음주운전 뇌물공여 등 4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원주 구자열 민주당 후보와 평창 한항기 민주당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화천 김세훈 민주당 후보는 하천법 위반, 태백 김동구 민주당 후보는 입찰방해 전과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삼척 이정훈 민주당 후보는 사기보조금의 예산관리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또 정선 최승준 민주당 후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최철규 국민의힘 후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는 50여 명, 이 가운데 40% 정도인 20여 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사실의 상당수가 확인된 만큼 정당에서는 공천 심사 기준을 상시적으로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유권자들도 꼼꼼히 파악을 해서 판단하는 현명한 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우상호 김진태 예비 후보가 내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강원도지사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강원 선관위는 내일부터 이틀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MBC 강원 3사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강원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내일 밤 9시 춘천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평화대 안보 등 키워드 토론과 공격, 방어 토론 등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춘천 MBC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형 LED 월과 12대의 카메라를 동원한 파격적인 연출 기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예비 후보가 구자열 후보의 학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선관위에 제출된 공식 학력과 외부에 알려왔던 이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 예비 후보가 구자열 후보의 학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구자열 후보의 학력은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3학년 재학인데, 이에 앞선 2008년과 2009년 언론 보도에 나온 구 후보의 이력은 연세대 정경대학원 졸업이라는 겁니다. 또 2010년 도의원 출마를 앞두고 구 후보가 개설한 포털 카페의 소개 양력에 연세대 정경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수년간 학력을 부풀렸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후보의 주요 이력인 최문순 도지사 비서실장 재직 당시 강원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거짓 학력 위에 쌓아올린 정치 경력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원주 시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구자열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008년과 2009년 당시 연세대 정경대학원 고위자 과정을 수료한 것인데 일부 보도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뿐이라며
의도적인 학력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원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카페 게시글 역시 2013년 이후 수정된 것이라며 2010년 이후 다른 이력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사과정 논란에 대해서도 야간 수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100% 허위라고 지금 판명되어 있고 저는 즉시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겁니다. 구 후보 측은 이번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초반 정책과 공약 중심이던 경쟁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 간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6 강원진학지원센터 대입진학 박람회를 권역별로 개최합니다. 오는 16일 춘천고를 시작으로 23일 강릉고, 30일 원주 진광고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전국대학 60여 곳의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1:1 진학상담과 대학별 입학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원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도내 9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정차 중이던 대형 트럭이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면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춘천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학원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 왕복 6차로 내리막길 위쪽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넘더니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운전자가 없이 질주하는 17톤 트럭에 상가는 그대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트럭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면서 유리창에 이렇게 산산조각 났고 화분도 망가져 있습니다. 트럭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쳤는데 학원과 상가가 밀집한 곳이지만 오전 시간대라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굉음이 들려가지고 나온 상황이어서 나왔을 땐 이미 이 상태를 제가 본 게. 50대 트럭 운전자는 하수구 배관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내리자마자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도 충남 논산에서 경사로에 미끄러지던 1톤 트럭을 멈추려다 70대 노인이 숨지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경사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촌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양기가 알아서 모를 심고 트랙터가 도움 없이 밭을 갈며 농민을 점점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이양기에 모판을 싣고 모심을 위치를 입력하자 알아서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농민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큰 오차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모를 심습니다. 초정밀 위성 항법 장비와 전동 운전대 등 자동 조향 장치를 달아 스스로 모를 심는 이양기입니다. 기존 이양기엔 농민 2명이 타고 운전과 모판 작업으로 역할을 나눠 일했지만 이제 1명이 모를 잘 심는지 살피면 됩니다. 모 심다 보면은 이제 잘 심기는지 뒤에도 확인해야 되는데 꼭 잠깐만 오타가 생기면은 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주행해 놓으면은 보면서도 뒤가 잘 심기나 볼 수도 있고. 좁은 농로와 장애물 등 돌발 상황이 많은 농촌 환경 탓에 아직 자동차와 같은 자율주행엔 못 미칩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담을 덜고 정밀 주행이 가능해진 건 큰 장점입니다.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진 데다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접목되고 있어 농가 보급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5대를 보급했는데 농가 만족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사업으로 자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더 확대 보급할. 트랙터가 드넓은 밭에서 잡초를 뒤엎으며 쉴 새 없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농사일하는 무인 트랙터입니다. 농촌 환경을 스스로 학습하며 데이터를 구축해 작업 상황에 맞게 성능이 더 정교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같은 플랫폼을 바로 농업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마트 온실과 드론 방제 등 단순 제어와 자동화 장비를 넘어 농민을 대신할 수 있는 피지컬 AI 농업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춘천시 사북면 지천리의 한 사찰에서 70대가 사다리차 작업을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강릉홈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강원은 어제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4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막판 터진 아부달라와 김대원의 연속골로 대전을 2대0으로 누르고 리그 순위를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 강원은 오는 17일 저녁 7시 울산 HDFC를 강릉 홈으로 불러들여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춘천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 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기업은 운전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10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2차 보전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해 7월 중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9월 2차 추경을 통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겨울부터 봄철까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연중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합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 1,500여 대 보급과 함께 740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이어갑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과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사장 조업 단축 등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